네, 이어서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울 때 이온 결합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했지만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작아서 전자를 아예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큰 애들이었고, 비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속이 버린 전자를 비금속이 얻어와서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짝지어진 물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옥텟 규칙을 똑같이 만족하고 싶은데, 얘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를 서로 둘 다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필요한 만큼 같이 사용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몇 쌍 공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일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단일 결합은 전자쌍을 한 쌍, 그러니까 즉 너 하나 나 하나 공유해서 한 쌍을 같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전자를 너 두 개, 나 두 개 해서 총 두 쌍씩 공유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너 세 개, 나 세 개를 공유하면 세 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삼중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전자를 공유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우리가 마늘 다자를 써서 다중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를 자기들 필요로 하는 만큼 전자를 공유해서 하나의 자신만의 특이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물,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대부분 공유결합을 한 물질들은 분자로 존재하지만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흑연같이 공유결합을 했지만 일정한 배열이 반복되는 결정의 형태를 띠는 물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분자기 때문에 이웃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했기 때문에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뭐 액체라든지 아니면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야기한 흑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뒤에 4단원에서 배웠던 산성 염기성 물질, 산성 물질 이런 애들은 H 수소를 포함한 수소 화합물인데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액은 비교해 줄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경량성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띄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배웠을 땐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한 공유결합의 개념만 배웠는데, 우리가 이온결합처럼은 아니지만 공유결합, 이 비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너 하나 나 하나를 공평하게 공유한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원소들 사이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잘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 밀도가 쏠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자 밀도가 많이 쏠린 쪽을 우리는 전자가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얘는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작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전기 전도성이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한테 전자밀도를 뺏겼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밀도가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 양전하를 가지게 된다,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즉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우리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합의 결합의 종류 중에 극성과 무극성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극성 공유 결합을 해서 부분 양전하와 부분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이런 전하가 아주 미세하게 분리된 걸 우리는 쌍극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요 쌍극자 이온과는 달라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 공유결합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이스가 이야기한 전자를 뭐로? 점으로 나타내자라고 하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때 우리가 화학 결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으로 나타내는 전자는 모두 원자과 전자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하면 뭐 공유결합뿐만 아니라 이온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막 차이는 없었지요. 여기 문제에 다양한 예시가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속 결합은 따로 뭐 다양한 결합은 아니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속이 양이온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탈한 원자과 전자가 멀리는 못 가고 이 금속 양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그걸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원자과 전자는 어쨌거나 금속 양이온에서 금속 원자에서 탈출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자유성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 결합, 금속들은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전기 전도성,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열도 전도를 잘 시켰고, 이 자유전자가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연성, 전성 모두 크게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속 결합 역시 원자과 전자인 자유전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도 꽤나 높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러면 학습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물질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각각 고체 상태인 리튬과 다이아몬드 탄소 고체 상태인 다이아몬드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리튬은 대표적인 일족 알칼리 금속이죠. 금속. 그러면 리튬은 금속 결합을 형성할 것이고,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흑연, 탄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러면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1, 2, 3, 4, 4개가 모두 결합하고 있는 얘가 공유 결정을 형성하고 있는 얘가 공유 결합을 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이 같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얘가 금속 결합을 나타내는 모형이니까 얘가 리튬이 되겠죠. 그러면 1번 보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흑연이 아니죠. 같은 탄소지만 다이아몬드는 모두 다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0일 거고, 얘는 여기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기억은 자유전자이다. 기억이 지금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자유전자이다. 올바른 보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동으로 정답은 5번이 될 것이고 D급 보기 보시면 나에서 니은 금속 양이온 한 개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리튬이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3개가 될 것이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얘가 원자가 전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얘가 이온이 되면 이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니까 얘는 자유전자로 날아갈 것이고 얘가 금속 양이온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 있고 전자 2개 있으니까 얘는 헬륨 원자 번호 2번이죠. 전자수는 같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그림은 이주기 원자 W에서 Z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분자 가다의 구조식과 분자에서 나타내는 부분 전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크면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요. 그러면 우리가 W, X, Y, Z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보기 보시면 W랑 X를 비교하면 X가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X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Y랑 W는 여기 지금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Y보다 W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부분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랑 Y는 이번에 삼중결합을 했는데 이번에 Y랑 Z를 비교했을 때 Y가 부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Z가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Z는 지금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Y는 하나, 둘, 3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소가 될 것이고 W는 양쪽에 한 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W가 산소 가장 한 쌍만 공유한 X가 플루오린이겠구나 라고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기 보시면 기억에 전기 음성도 W랑 Z를 비교하면 W는 Y보다 컸고 Y보다 Z는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W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비공유 전자쌍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말 그대로 원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인데 얘는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자가 이렇게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쌍을 공유를 하겠죠. 다른 애랑. 그러면 다른 전자 하나를 받아와서 이거 2개를 같이 점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고 여기 나머지 애들은 원자가 전자긴 하지만 공유 결합에 참가하지 않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개수로 세는 게 아니고 쌍으로 세줘야 되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X는 이렇게 세 쌍을 가지게 될 것이고 W는 총 6개가 있는데 결합을 2개 했으니까 총 4개, 즉 2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겠죠. 그러면 가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1, 2, 3, 4, 5, 6, 7, 8, 8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X가 아까 플로린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1, 2, 3 세 쌍 가질 거고 질소 한 쌍을 가지겠죠. 그러면 탄소는 4개 중에 4개를 다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즉 다는 4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겠죠. 근데 다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Y는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얘는 지금 W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니까 이쪽으로 전자 밀도가 끌려갔겠죠.
그리고 X 역시 플로린이기 때문에 얘가 4.0으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양쪽으로 다 전자 밀도를 뺏기겠죠? 그러니까 N 질소도 역시 전기 음성도가 꽤 큰 애지만 얘네는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분 음전화가 아니고 부분 양전화 델타 플러스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2주기 원자 W, X, Y, Z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W 보시면 1, 2, 3, 4 2주기인데 원자가 전자 4개니까 탄소일 거고 X는 1, 2, 3, 4, 5 질소가 되겠고 Y는 6개니까 산소 Z는 7개니까 플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분자 가단은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고 한 개당 Z 원자수 플로린의 수는 나에서가 다에서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4개고요. 탄소랑 산소랑 플로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탄소랑 산소 이중결합하고 각각 단일 결합을 하는 플로린 존재하는 얘가 가가 되겠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X랑 Z 질소랑 플로린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장 기본 형태 NF3가 아니죠. 6개니까. 그러면 질소의 개수를 우리가 늘려줄 수밖에 없는데 질소가 2개, 플로린이 4개가 되면 얘는 분자 6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질소랑 플로린이 결합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겠죠. 이거를 구조식으로 전부 다 똑같이 구조식으로 나타내려면 얘도 이렇게 90도 관계로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 플로린에 3쌍씩 있고 질소에는 1쌍씩 존재하는 그림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Y 산소랑 플로린이랑 결합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나에서가 다에서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플로린이 4개였기 때문에 다에서는 2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총 4개라고 했으니까 산소 2개에 플로린 2개인 O2F2 즉 산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나타낼 것인데 얘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직선형 구조같이 생겼지만 얘네는 전부 다 나도 다도 전부 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일자형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끼리의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CF, COCF 결합이니까 무극성 없고 NF 결합과 NN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FOOOOF이기 때문에 O와 O 사이의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것은 2가지이다.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니은의 다중결합은 이중결합 내지는 삼중결합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여기 보시면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쌍씩만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 단일 결합이에요. 근데 다중결합 2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다 그려줬는데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세어보시면 1, 2, 3, 4, 5, 6, 7, 8 가는 8쌍이고 다는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요. 그런데 가와 다가 같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 가나다는 각각 이산화탄소 OF2, N2F2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유 전자쌍의 개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OF2와 N2F2의
이 결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려보시면 CO2,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될 것이고 산소랑 각각 이중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2쌍씩 가질 것이고 OF2는 중심 원자 산소에다가 플루오린과 각각 단일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F, 플루오린의 개수가 줄었죠. 그리고 N은 2개니까 N 사이에 있고 F를 결합을 해줄 건데 각각 질소는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필요했기 때문에 3쌍의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 공유했고 각각 얘네는 2개씩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질소는 이중 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시면 질소는 1쌍씩, 플루오린은 3쌍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어주면 공유 전자쌍 4쌍, 공유 전자쌍 2쌍, 공유 전자쌍 4쌍이 되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개, 2개, 4개 중에 작은 거 얘가 나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 2개는 가랑 다 중에 하나일 건데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가 더 많대요. 비공유 전자쌍 세워주면 얘는 1, 2, 3, 4 4쌍이 될 것이고 얘는 1, 2, 3, 4, 5, 6, 7, 8이니까 8쌍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으니까 N2F2가 가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다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에 가는 이산화탄소이다. 틀렸죠? 다였죠. 다. 그러면 기억 땡. 그 다음에 니은의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얘는 CO2기 때문에 C랑 O 결합밖에 없죠.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하지 않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 디귿 공유분의 비공유 이건 그냥 시켜준 대로 하면 되죠. 여기 지금 우리가 다는 공유 비공유를 다 셌는데 공유가 4개였고 비공유가 8개였으니까 2의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유는 2쌍인 거 구해놨고 비공유 세어주시면 1, 2, 3, 4, 5, 6, 7, 8이죠. 비공유 전자쌍은 8개죠. 그러면 공유 2개 분의 비공유 8개니까 총 1, 2, 3, 4, 5, 6, 7, 8 8개니까 4가 되겠죠? 다. 얘는 가였죠? 이거 아니고 다랑 비교해야 되는데 다는 공유 4개, 비공유 4개였기 때문에 4분의 4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4라고 했으니까 4배이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요 가나다는 항상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표는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 C, D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홀 전자 개수를 주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를 제공을 해줬어요. p 오비탈은 전자가 전자수가 아니고 얘는 p 오비탈 수니까 최대 3개가 되겠죠. 맞죠? 이 p 오비탈 3개가 있으니까 그럼 홀 전자 수는 우리가 2주기를 다 써주시면 리베, 붕탄, 질산, 풀 낸데 얘는 뭐 아닐 거예요. 그러면 홀전자 1, 0, 1, 2, 3, 2, 1 요렇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p 오비탈이 안 사용되다가 얘부터 하나, 2개, 3개, 3개, 3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홀전자 수가 3개인 D는 2주기 홀전자 3개, 질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2개인데 p 오비탈은 3개니까 p 오비탈 3개 중에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2p 오비탈의 2p4, 즉 ES 2개 2p 4개를 가지고 있는 애가 C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될 것이고 홀 전자가 2개면서 p 오비탈의 p 오비탈 수 2개니까 2p2가 되는 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홀 전자 수가 하나면서 전자 3개 있는 거 플루오린이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C가 D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가 산소였고 D가 질소였어요. 우리는 플루오린이 4.0으로 가장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플루오린이 있고 산소, 질소 이렇게 되니까 산소가 더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CA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OF2죠. 중심 원자 산소를 기준으로 FF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 2개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의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수 D2A2는 N2 F2였죠? 여기서 우리가 그려줬죠? 그러면 공유분의 비공유는 4분의 8이니까 2가 될 것이고 BC2는 CO2예요. 여기 아까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공유 4개, 비공유 4개이기 때문에 내쌍내쌍이니까 얘는 1이겠죠? 그러면 1의 2배는 2다. 올바른 보기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물질 A와 B랑 그 다음에 C2를 화학결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랑 B는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고 C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 쌍이죠. 한 쌍. 2개니까. 그러면 이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A는 마그네슘이 될 것이고 얘는 B는 이가 음이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껍질 2개 내용 배치하고 있으니까 B는 산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는 비금속 물질이면서 이주기인데 전자를 한 개만 공유해도 옥텟을 만족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플루오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이온 결합 물질이거나 아니면 금속이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A, 마그네슘은 금속일 것이고 C는 F2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자죠. 공유 결합을 형성한 분자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액체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빵이고 얘는 빵이 아니죠.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더 크다.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니은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B2 대 C2가 1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2는 O2죠. 그러면 산소, 산소 이중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각각 2쌍씩 가질 거고 C는 한 쌍씩 공유, 플루오린 한 쌍씩 공유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3쌍씩 가지겠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1, 2, 3, 4 얘는 4쌍이고 얘는 1, 2, 3, 4, 5, 6이니까 6쌍. 얘는 1대 3 아니고 2대 3 되겠네요.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BC2, OF2죠. OF2. 여기서 B는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부분 양전화, 음전화를 결정한다고 했고 플루오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으로 최고값을 가져요. 그러면 산소도 큰 편이긴 하지만 얘는 산소랑 플루오린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플루오린 쪽으로 부분 음전화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 양전화를 가진다. 올바른 보기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 흑연, 구리, 그 다음에 CuCl2 염화구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다 전부 다 고체네요. 가와 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안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는 흑연과 구리가 될 거예요.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예외였죠. 그러면 다가 CuCl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지우시고 표짐성은 가가 다보다 가와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 맞죠? 그러면 표짐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비금속의 결합인 공유 결정과 금속 중에 금속이 자유결정을 가지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표짐성과 전성과 연성을 모두 다 가지는 애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가가 구리, 나가 흑연, 얘가 염화구리.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번의 그림은 이주기 원자 ABCD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A랑 B 사이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한 쌍 공유를 했네요. 그러면 얘는 이주기인데 한 쌍 공유한 거 플로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와 C 사이에는 전자가 두 쌍씩 공유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가 자기 거겠지. 이렇게가 본인 거겠죠? 그러면 1, 2, 3, 4, 5, 6이 되는 산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한 쌍, 얘랑 두 쌍 공유했으니까 총 세 쌍 공유하고 세 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 거 두 개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질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산소였고 얘가 플로린이었는데 한 쌍씩 공유했고 두 쌍 공유했네요. 그러면 원래 지 거 하나, 둘, 셋, 넷 지 거겠죠. 그러면 D는 탄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A, B, C, D 써주시면 A는 플로린, B는 질소, C는 산소, D는 탄소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고 전기 음성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소랑 탄소 비교하면 플로린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플로린에 가까워질수록 전기 음성도 크죠. B가 더 크다.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가에서 B는 부분 음전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질소를 기준으로 양쪽에 플로린과 산소, 전기 음성도가 질소보다 더 큰 애들밖에 없죠. 그럼 얘는 전자밀도를 뺏겨서 부분 양전하를 띄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분의 공유 전자쌍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비공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면 가는 6개, 분의 공유는 하나, 둘, 셋, 6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1이 지금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세어보시면 공유, 아까 1, 2, 3, 4, 4쌍이었죠? 분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 7, 8. 이 되니까 얘도 2분의 1이네요. 그럼 둘 다 2분의 1이니까 얘는 똑같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에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억과 니은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네요. 얘는 반응 잘 살펴보시면 산화, 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순수한 철이 되는 철의 재련 반응이죠. 이렇게 철의 재련 반응을 하면 여기 붙어 있던 산소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얘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넣어주니까 이산화탄소랑 나머지 개수 맞춰주면 CA, Cl 2개, 그 다음에 CO2 하면 여기 산소 하나 남고 여기 수소 2개 남으니까 니은은 H2O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냐?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 존재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그치만 기억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만 우리 바로 뒤에서 배웠던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부분 전하가 사라져서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자냐 결합이냐 차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H2O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같다 했는데 산소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2쌍이니까 같다.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디귿의 가와 나에서 제시된 물질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찾으라고 했지요. Fe2O3 철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니까 산화이온이니까 얘 전기 전도성 있겠죠. 탄소 산소 비금속 물질들끼리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죠.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안 돼요. 철 금속이니까 가능할 거고 이산화탄소 공유 결합 분자죠. 안 되고
CA 이온과 CO3 이온이니까 이해 가능할 것이고, 얘도 염산인데 얘는 수용액에선 전기전도성을 가지지만 액체 상태에선 분자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없어요. 그 다음에 CaCl2, 얘도 염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니까 얘도 이온 결합 물질 전기전도성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다 해줘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은 분자 가나다라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가나다라는 각각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려보시면 O2는 OO의 이중결합하고 각각 비공유 전자쌍 두 쌍 가질 것이고, HF는 H랑 F 단일 결합하고 플로린의 비공유 전자쌍 세 쌍 가질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C를 기준으로 산소, 탄소 이중결합을 하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두 쌍씩을 그려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2H2는 N2F2랑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죠. N과 H를 각각 연결을 해주는데 질소는 총 3쌍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질소를 이중결합을 그려주고 비공유 전자쌍 질소에 한 쌍씩 존재하는 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 실선으로 그린 거 나타내면 얘 2쌍, 얘 1쌍, 얘 4쌍, 1, 2, 3, 4, 얘 4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Y, 비공유 전자쌍 1, 2, 3, 4 4쌍이고 1, 2, 3, 3쌍, 1, 2, 3, 4 4쌍, 2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보시면 가와 나는 공유 전자쌍이 X로 같다. 공유 전자쌍 2, 1, 4, 4니까 얘네가 이거 두 개 4, 4 같은 얘네가 X가 될 것이고, 얘가 가 아니면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비공유 전자쌍 수가 Y로 같다 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4, 3, 4이니까 똑같은 거 얘밖에 안 되겠죠. 그럼 얘가 Y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가 아니면 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얘는 가가 될 거고, 얘가 다가 되고, 얘는 나, 얘는 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8이다. X는 4였고 Y는 4였어요. 4 더하기 4는 8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나와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나가 여기였죠. 무극성 공유결합, NN 결합 있지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다는 O기 때문에 얘도 무극성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올바른 보기가 되고, 가나다라 중에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제일 큰 것. 공유분의 비공유 2분의 4니까 2, 1분의 3이니까 3, 4분의 4니까 1,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얘 제일 큰 거 3인 거잖아. 라. 맞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2주기 원자 ABCD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와 나를 구조식으로 나타냈는데 중요한 건 다중결합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가부터 보시면 A는 1, 2, 3, 4, 5, 6 비공유 전자쌍을 3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줄이 한 쌍이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쌍만 공유했다. 그러니까 A는 플로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가지고 있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총 8개를 만족해야 옥텟인데 비공유 전자쌍 2개 가지니까 지금 아직 6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유 결합을 한 개 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이 그려져 있지만 얘는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B는 총 4쌍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4쌍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탄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플로린이었고 얘는 D는 2쌍을 공유하면서 비공유 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산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B, C, D는 A 플로린, B 탄소, C 질소, D 산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 가는 탄소고 나는 산소죠. 전기 음성도 탄소보다 산소가 더 커요.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 공유 전자쌍 얘는 가는 1, 2, 3, 4 4쌍이고요. 나는 2쌍이죠. 그러면 가가 더 크니까 니은 보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는 그려져 있으니까 세어보면 1, 2, 3, 4
네 쌍이고 1, 2, 3, 4, 5, 6, 7, 8이니까 나가 더 크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보시면 WXYZ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네는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그림 잘 살펴보시면 W는 이중인데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탄소가 될 것이고 X는 5개가 있으니까 질소, Y는 6개가 있으니까 산소, Z는 7개가 있으니까 플루오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자당 이 구성 원소랑 분자당 원자수를 줬어요. WXZ 탄소랑 질소랑 플루오린을 줬어요. 그리고 분자당 원자수가 3개라는 거는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렸던 것처럼 다시 똑같이 그려주시면 가는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W를 기준으로 X 질소랑 3중 결합을 하고 플루오린 Z랑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이 H가 아니죠. FCn이 되겠네요. 가는. 그 다음에 나는 W 탄소랑 산소랑 플루오린이 결합을 한 건데 분자당 원자수가 3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죠. W 탄소랑 산소, Y는 이중 결합을 할 것이고 플루오린은 각각 1개씩 필요하니까 단일 결합을 하면서 총 2개의 원자를 가지겠죠. 그럼 원자 1, 2, 3, 4, 4개가 되겠네요. 요가 써주면 CF2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은 W랑 Z, O랑 F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당 원자수 4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O2, F2가 되겠죠. 그러면 O2, F2는 그려주시면 산소, 산소, 플루오린, 플루오린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네요. 분자당 원자수랑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 분의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 분의 비공유 전자쌍 1, 2, 3, 4니까 A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공유 1, 2, 3, 4 분의 비공유 1, 2, 3, 4, 5, 6, 7, 8이니까 얘는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유 1, 2, 3, 3분의 비공유 1, 2, 3, 4, 5, 6, 7, 8, 9, 10 10이니까 얘가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1 더하기 2는 3이고 여기다가 뭘 해줘라? 곱하기 C니까 3분의 10을 해줘라. 그러면 10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